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직무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날로 지금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폭발입니다. 자, 이대로 가면 헌재를 휩쓸어 버린다. 헌재를 그냥 소멸시킬 수도 있을 정도로 거대한 동력으로 지금 진화되고 있죠. 이제 이 기운을 오롯이 이제 결과로 이어지게 해야 되겠죠. 지금 가장 고무적인 것은 2030 그리고 대학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국 중고교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 10대까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전라도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전에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전남대학교도 벌써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전국의 각 대학이 전부 앞다퉈서 지금 동참하고 있죠. 옛날 지금 4050 전대협 세대라면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지금의 20대들, 이들은 신전대협이라 그러죠. 완전히 다르다. 많이 다르다. 자, 이런 것들이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는데 거대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요즘 서울대를 비롯해서 여기 고려대도 지금 났었죠. 사기 탄핵 민족의 수치. 민족 고대로 보통 그렇게 이제 불립니다만 고대가 사실은 요즘 대학가에서요 가장 좌경화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고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4050 그리고 고대 동문회 이들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고대가 언제부턴가는 우파 혹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스탠스가 바뀌어 가지고 좌경화 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하는데 그 고대가 놀랍게도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 대학가에서 이런 탄핵 반대 운동이 일어난 것 중에 가장 획기적이고 놀라운 데가 여기 고대죠, 사실은. 자, 고대가 이렇게 일어날 정도면 모든 대학이 다 일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 대전 집회인데요. 자, 이런 집회가 대전 역사상 충청도 지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게 최초가 아닌가 이런 말도 합니다. 과거 김종필 전 총재가 대선 나왔을 때 대전에서 큰 집회를 한번 열었었죠. 그때 정도 인파가 되나요? 글쎄요. 어쨌거나 대전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대전시 생기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적이 없었다. 그 정도로 많이 모이고 있고요. 지금 동대구 그리고 부산, 광주 엄청난 대박 지금 집회 성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6, 7개 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동시다발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수십만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거대한 동력이 지금 되고 있다. 자, 또 이렇게 좋은 걸 찾아보면요. 유튜브 썸네일 기준으로 제가 조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순위는 한국이다. 트럼프가 선택했다. 한국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어떤 방송이 이제 나갔습니다. 머니 인사이드라고요. 여러분이 잘 보시는 채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다소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는 경제 채널이지만 여기서도 지금 트럼프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물론 이게 이제 탄핵 관련해서 꼭 이렇게 트럼프가 뛰어든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밀접하다. 서로 손을 잡고 윈윈하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 또한 트럼프가 윤 대통령 이 탄핵 관련해서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키우는 이슈가 되겠죠. 자, 비상계몽령이다. 계엄령이 아니다. 윤석열 지킨다. 지지율 70% 충전을 시작했다. 뭉치면 무조건 완성이다. 화이팅 화이팅. 자, 이런 또 쇼츠 영상이 또 있더군요. 보니까 크게 힘을 실어주는 윤 대통령은 반드시 이긴다. 이런 어떤 채널이었습니다. 자, 미국 개입 100% 확정입니다. 천조국 발행이 이제 큰 채널이 된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34만에 이렇게 나오면 이건 굉장히 성공한 거죠. 짧은 영상이지만 천조국 발행위가 있어서 이번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부정한다면 당신은 빨갱이입니다. 미국 개입 확실하다. 여러 가지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트럼프가 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내 장례식은 공수처장으로 해죠. 공수처장 최동훈. 공수처장 지금 박살났죠. 이 사람은
글쎄요. 뭐잖아. 감옥 가지 않을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가장 웃기는 게 이 상황이죠. 최국 튜버 이 사람은 개그맨이죠. 뭐 채널 운영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예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전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메모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단백질 떠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건데 그 증거를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말이죠. 굉장히 호재죠.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뿐 아니고요. 많은 어떤 부적절한 어떤 증거들, 어쩌면 탈법, 불법한 증거를 지금 증거로 지금 채택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이슈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몇몇 문제적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신상털기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문영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자칫하면 크게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가 과연 국민들의 이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국민적 저항, 국민적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함부로 판단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불법 탄핵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만큼은 헌법을 지키는 수호기관으로서 그걸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대통령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된다. 직무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국민적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특히 그 미국 관련해서 말이죠. 여기에 제 영상에 딸린 댓글 하나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력으로 헌재를 지금 탈출하고 직무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협조가 있으면 미국의 백업이 있으면 훨씬 쉽잖아요. 자, 미국에서 조만간 뭔가 온다라는 거죠. 조선일보가 어떤 기사를 이렇게 내보냈는데 탄핵 기각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기사도 없잖아 있긴 있었죠. 거기에 박국희 기자라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였는데 지금 미국 가 있다 그러죠. 미국 특파원으로 가 있는데 그 박국희 기자가 미국 조야의 의견을 들어보니 정말로 대단한 게 오고 있다. 그게 무엇인가? 1. 이재명 대북 송금 위반 제재 리스트 올리고 미국으로 압송한다. 이게 지금 우파 유튜브에서는 자주 다룬 이슈 중에 한 개죠.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난리 나겠죠. 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 부정선거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펜 본디라고 여성 법무부 장관 있죠. 아주 미인이던데요. 펜 본디가 공동 브리핑하거나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하고 대통령은 뒤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서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 3. 윤 대통령 복귀 후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하지 않는 권성동, 권영세는 대가리를 날려버린다. 이런 어떤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디입니까? 스카이 데일리입니다. 미국 시팩 윤 대통령 직무 복귀해야 된다. 조기 대선 시 또 표 도둑질 당할 것이고 그때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사전 투표에 집중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를 신이 했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고돈창은 한국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화웨이 장비가 사용해 베이징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개표수 변경 알고리즘이 개발됐다는 보고도 있다. 그래서 중국의 배후설, 중국의 그 뒤에서 빅브라더스 카르텔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세계적으로요 해커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가장 많았는데 이 해커 부대가 따로 있거든요. 정보 계통에서 그걸 운용하는데 미국은 약 1만 명 정도의 해커가 있고요. 해커 부대가 있고요. 저기 중국은 그 10배인 10만 명 정도가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북한도 약 한 10,000명 가까이 한 8,000명 정도 있다 그러죠. 한국은 1,000명이 채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해커들을 대규모로 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질적으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합니다만 중국이 워낙 그 떼거리가 많으니까 그 인민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 10만 명이라고 하는 해커 부대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사이버 시대에 사이버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로 도둑질을 하는 쪽은 중국이고요. 그것을 막아내는 쪽은 미국인데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카르텔의 수출국 혹은 허브 기지로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때문에 트럼프가 이 세계 전략을 위해서도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대한민국의 이슈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막강한 한 방을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좋은 날이 오겠죠. 자, 대통령은 탄핵 기각되고 직무 복귀될 것으로 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